안녕하세요. 프리니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오늘 분석할 경기들은 26일 밤과 27일 새벽에 치러질 C조와 D조의 경기들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경기는 튀니지와 호주의 경기죠. 튀니지는 첫 경기 덴마크를 상대로 굉장히 날카로운 역습과 속공을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분석에도 말했었는데요. 튀니지가 생각보다 좋은 팀이고 이번 월드컵에서 기대해봐도 좋을 팀입니다. 덴마크전에서 중앙을 강력하게 막아 상대의 공격을 측면으로 빼버리고 이후에 역습을 하는 모습이 꽤나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좀 아쉬웠네요. 네, 비록 경기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지만 튀니지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 앞서는 덴마크를 상대로 승점 1점을 가져왔다는 점은 1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네, 마스크를 쓴 스키리 선수가 중원에서 활약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네, 스키리 선수가 굉장히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날카로웠는데요. 이 외에도 라우도니 선수와 함께 엄청난 활동량을 통해서 덴마크의 중원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상대팀 호주는 프랑스를 상대로 나름의 전술적인 준비를 꺼내들며 전반 초반 오히려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죠. 네, 호주는 선제골을 기록했고 제법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랑스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프랑스가 교체 이후 흐름을 재빠르게 가져오면서 다소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상대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무너졌어요. 네, 프랑스는 역시 개개인의 기량이 확실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그리즈만이 그 중심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은바페가 빛났는데 측면 수비수들을 흔들면서 득점을 기록하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였네요. 네, 호주가 못했다기보다는 상대 프랑스가 너무 강했던 경기일까요? 네, 호주가 초반 선제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후 너무나도 일방적인 경기가 나왔기에 체급이 확실하게 차이가 났는데요. 조금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인 호주가 나름 다음 경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자체도 굉장히 약한 호주이기에 험난한 남은 경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가 궁금한 상황이네요. 네, 그럼 튀니지와 호주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튀니지의 승리를 예상하며 언더의 경기를 예상합니다. 호주가 프랑스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긴 했으나 개인적으로는 호주의 객관적인 전력은 약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튀니지도 득점력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에 다득점 경기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네, 한혜주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 역시 이번 경기는 튀니지의 승리, 언더를 예상합니다.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튀니지가 호주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두 팀 모두 최전방에서의 무게감은 떨어지기 때문에 다득점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두 분 모두 튀니지의 승리와 득점력이 약한 팀인 만큼 언더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다음 경기는 폴란드와 사우디의 경기죠. 폴란드는 멕시코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은 많이 밀렸어요. 네, 멕시코전에서 점유율을 완전히 밀렸고 슈팅 개수도 완전히 뒤지면서 확연히 밀리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얻은 PK도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경기 내용이 완전 말렸습니다. 네, 레반도프스키가 PK 실축은 했지만 레반도프스키에게 확실한 볼 배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레반도프스키의 활약과는 별개로 그냥 공격 전개 자체를 못하는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살펴보면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박스 안 터치가 3개뿐인데 그중 하나는 PK일 정도로 팀의 핵심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패스의 5분의 1 정도가 롱패스에 의존했고 중원을 거치는 빌드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플레이를 계속 펼칠까요? 아마 사우디전이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내려서 플레이하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잡을 만큼 수비적으로 내려와서 안전한 플레이를 구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는 늪축구를 지속적으로 구사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내려앉아 플레이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네, 사우디는 첫 경기에서 무려 아르헨티나를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했죠? 네, 사우디는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완전 예상 외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 최초의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추가 실점은 막았고 이후 후반전에 적은 기회를 득점으로 만들면서 역전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옵사이드, 트랩, 강한 압박, 수비 전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사우디는 경기 내내 라인을 상당히 높게 끌어올려서 상대의 옵사이드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수단 대부분이 알힐랄 출신이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이 이미 완성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이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르헨티나에 뒷공간을 전문적으로 파고들 속도 있는 선수가 없었기에 더욱 위력적인 전술로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지리적인 이점, 합숙을 통한 조직력, 홈 경기장 같은 팬들의 응원까지 이번 대회 사우디가 굉장히 복병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경기에서 C조에서 강한 전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16강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팀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을 것이기에 이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간다면 2차전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폴란드와 사우디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 경기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는 무승부와 언더를 예상해 봅니다. 전력상으로 보면 폴란드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사우디가 보여준 수비 라인은 굉장히 질서정연했고 조직적이었습니다. 특히 레반도프스키가 침투를 하기보다는 박스 안에서 플레이하는 선수이기에 높은 라인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에서도 부상 선수들이 나온 만큼 다득점이 나오는 경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혜주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사우디의 수비 라인이 좋지만 확실한 9번인 레반도프스키가 있는 만큼 상대에게 크로스를 내줬을 때 위협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폴란드의 승리를 예상하고 언더를 예상합니다. 네, 사우디의 수비 라인을 높게 평가하지만 무승부와 폴란드의 승리로 의견이 갈리셨네요. 다음 경기는 프랑스와 덴마크의 경기죠. 유럽 강호의 맞대결인데 프랑스는 첫 경기 호주 상대로 경기 초반 어려움이 있었죠. 네, 전반 9분 만에 예상 밖의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잠깐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가 시작되나 싶었는데요. 다만 빠르게 라비오와 지루가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에는 굉장히 편안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음바페, 지루, 덴벨레, 쓰리톱의 화력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프랑스의 쓰리톱은 여전히 강력했는데요. 프랑스가 기록한 4골 중에 3골이나 관여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음바페는 음바페대로 빠른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했고 지르는 예상대로 연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덴벨레의 측면 붕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중원에서도 부상자들의 공백이 안 느껴질 정도로 추아메니와 라비오의 화력도 좋았죠. 네, 우선 호주의 빌드업을 굉장히 잘 막았는데요. 호주가 공격 전개를 풀어나올 때 굉장히 불편하게 하면서 의미 있는 공격들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라비오 선수는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헤더 득점과 지루의 역전골을 어시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호주라는 점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팀 덴마크는 튀니지와 첫 경기에서 예상외로 고전했죠. 네, 중어진 에너지 레벨 싸움에서 밀린 덴마크는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중원 싸움이 밀리는 상황에서 공격진 개개인이 튀니지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울 것으로 보이네요. 네, 백3에서 백4로 전술 변화를 가져가며 중원 숫자를 늘렸지만 무득점에 그쳤죠. 네, 덴마크는 후반전 중원 숫자를 늘려 튀니지의 압박을 벗어나려 했지만 오히려 공격 숫자가 줄어들면서 결국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측면에 갇혀버린 이선 자원들을 박스 근처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네요. 네, 공격 작업에 마무리 섬세함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이었어요. 네, 선수들의 피지컬이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는 위협적인 장면들이 꽤 나왔습니다. 다만 몇 차례의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럼 프랑스와 덴마크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 경기 프랑스의 패배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네이션스 리그에서 덴마크의 맞춤 전술이 프랑스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서 2연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덴마크가 프랑스한테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러기에 이번 경기 프랑스의 패배와 언더를 예상해 봅니다. 네, 한혜주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다른데요. 이번 경기는 프랑스의 승리 그리고 오버를 예상합니다. 지난 네이션스 리그에서 덴마크의 맞춤 전술이 프랑스를 상대로 제대로 공략을 하면서 2연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프랑스가 지난 경기처럼 공격적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화려한 복수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이션스 리그의 재현이냐, 프랑스의 복수냐, 의견이 갈리셨네요. 마지막 경기,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경기죠. 아르헨티나는 첫 경기 사우디를 상대로 전반 아주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후반 무너지고 말았어요. 네, 우승 후보로 뽑혔던 아르헨티나가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메시가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사우디의 엄청난 수비 조직력 그리고 몰아치는 공격에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옵사이드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이런 기세에 눌렸는지 반등을 하지 못하고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네, 사우디를 상대로 굉장히 조급한 모습이 보였었죠. 옵사이드가 무려 10개나 나왔어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에서 옵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사우디의 오프사이드 트랙이 굉장히 훌륭했지만 중원의 데파울과 파프 고메즈의 한 템포 늦은 패스도 오프사이드에 연결되는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하지만 원체 좋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바로 반등할 수 있겠죠? 네, 오히려 좋은 자극제가 됐다고 봅니다. 아르헨티나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팀입니다. 충분히 위기감을 느끼고 몇몇 선수들을 바꾸면서 팀을 재정비한 후에 다음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상대팀 멕시코는 폴란드와 첫 경기에서 0대0 무승부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대를 압도했었죠. 네, 멕시코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을 상대 파이널 서드, 특히 양 윙포워드한테 전달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면서 폴란드를 몰아붙였지만 이후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득점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측면 플레이, 중앙에서 패스 플레이 등 공격 전개 작업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마무리 슈팅이 좀 아쉬운 것 같던데요? 네, 좌측면의 베가와 가야르도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상대 진영에서 계속 올리는 의미 없는 크로스는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엄청 많이 뛰는 스타일을 보여줬죠. 후반 막판에서는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던데요? 네, 멕시코는 후반전엔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잠시 위기를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후반 초반에는 페널티킥까지 내줬으나 오초아가 결정적인 선방을 보였는데요. 어찌 보면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무승부가 다행인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이 경기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언더의 경기를 예상하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상대적인 강팀이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승리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생각보다 아르헨티나의 중원 조합이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전에서 중원에서 풀리지 않자 메시가 내려오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플레이메이커 로셀소 선수의 부재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르헨티나 승, 언더의 경기를 예상합니다. 네, 한혜주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번 경기는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예상하고 오버의 경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한 아르헨티나가 최대한 만회를 위해 약간의 수정과 함께 큰 동기부여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멕시코 역시 역습에서는 위력적일 수 있는 측면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잡아낼 경기지만 다득점이냐 아니냐의 의견이 갈리셨네요. 네,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C조와 D조 4경기, 저희 위원님들의 승부 예측 결과 최종 정리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상으로 C조와 D조 2라운드 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저희는 내일 E조와 F조 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